한여름 점심 무렵의 무더위 속에서 오연자 67세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거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하나하나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등 위에는 잔이 든 손주가 얹어 있었고 손은 떨리는 채로 소파 등받이를 붙잡아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반짝이고 깔끔한 아파트하지만 그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직접 마련해 기꺼이 내어준 집이었다. 오 할머니는 원래 가난 여인이었다. 시골 출신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 등을 팔며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내어주었다. 단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다. 자식이 편히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흙바닥에서 자도 괜찮아. 오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다. 딸은 멀리 살고 있었지만 항상 독립적이고 어머니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다. 반면 가까이 사는 아들은 자주 전화를 걸었다. 과일을 받았나, 밥을 해달라, 청소를 해달라. 오 할머니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가족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손주를 안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달콤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할머니는 마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디스크 수술을 받은 그녀의 허리가 아이의 밤잠을 가면이라 지새운 날들이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야. 어느 날 아들이 주가 소급이라며 소에게 돈을 건넸다.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손주는 자신의 피부치였기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오 할머니는 자신이 내어준 집에서 반지 과자 몇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욕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 엄마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단다. 세상을 다 줄 수는 없어도 집 한 채쯤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고개 숙여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 묻었던 날, 햇살이 마른 등에 비치던 그 순간 조용한 결심 하나가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그 결심은 곧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을 선택이 되었다. 내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전까진 이 희생은 멈추지 않을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는 멈출게. 오늘부터. 아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이후 오연자 할머니의 삶은 더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조용하고 지쳐만 갔다. 처음엔 하루만 봐줘요 라는 손질의 돌봄 부탁이었지만 어느새 두 아이, 하나는 큰아이, 하나는 갓난아이를 전담하게 된 전업 고모가 되어버렸다. 아들이 말한다. 우린 너무 바빠서 엄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며느리가 덧붙인다. 몇 시간만 봐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럴 때마다 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절하면 이기적인 엄마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짐이 된다. 처음엔 며느리도 약간의 예의는 있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를 데려가며 웃으며 말하던 그 인사가 시간이 지나자 사라졌다. 대신 들려오는 건 슬쩍 던지는 말투들. 어머니, 꼭 시간 맞춰 먹이세요. 지난번엔 설사했잖아요. 어머니, 얘가 너무 장난치게 하지 마세요. 집이 너무 엉망이 됐어요. 어머니, 안 되시면 미리 말해주세요. 갑자기 그러면 전이 곤란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불만, 요구, 그리고 신뢰 부족이 숨어 있었다. 사소하지만 마음을 울린 순간. 어느 날, 오 할머니는 딸의 집에 갔다. 주간비디 선명한 달콤한 귤 한 봉지를 들고서 손녀가 좋아하는 과일이었다. 딸은 활짝 웃으며 귤 봉지를 받아들고 말했다. 엄마, 또 뭔가 사오셨어요? 손녀 예쁘다고 또 고생하셨냐? 그리고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라드리고 어머니의 등을 살피며 말없이 파스를 챙겨 가방에 넣어주었다.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오 할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그와는 전반대였던 아들 집의 풍경. 어느 날
오할머니가 겨우 아이를 재우고 있던 찰나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부엌은 정리가 덜 되었고 우유병도 아직 씻지 못한 채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무심히 내뱉었다. 어머니, 집에 계시는데 이렇게 바쁘셨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오할머니는 변명이라도 하려 고개를 들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지휘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두 자식 사이에 슬픈 대비. 딸은 매주 전화를 걸어 물었다.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셨어요? 요즘 허리 괜찮으세요? 약 보내드릴게요. 드세요. 하지만 아들은 오직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했다. 오늘 늦게 들어가요? 1시간만 더 봐주세요. 엄마,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엄마가 대신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엄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해외여행 그리고 인내의 한가. 그해 여름, 아들과 며느리는 5일간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결혼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오할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며느리를 힐끔 보더니 이미 정해진 듯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저희 정말 감사할 거요. 그래서 오할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한 번만 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한 번 더가 오할머니를 거의 무너뜨렸다. 5일 동안 단 한 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허리는 쑤셨고 양팔은 아기를 안느라 떨렸다. 찜이마다 흩어진 장난감, 울음소리, 더미처럼 쌓인 기저귀들. 오할머니는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었다. 절정 직전 마지막 장면. 공항에서 돌아온 저녁.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말을 건넸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돌아온 건 시큼둥한 눈빛과 한마디 말뿐이었다. 엄마, 빨간 과자 상자 못 보셨어요? 설마 그 과자다. 나보다 더 소중한 거였을 줄이야? 그 순간 오할머니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고마워하지 않는 가족에는 결국 상처만 남긴다는 걸. 폭발의 순간 어머니의 마음을 산산이 부순 전화 한 통.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오연자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통주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디찼다. 어머니, 밑쪽 잔에 있던 빨간 상자 과자 드셨어요. 아, 그거 말이니? 손주 거인 줄 알고 하나 줬고 엄마도 몇 개 먹었어. 왜 그러니? 깊은 한숨이 들린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듯 했다. 그거 저한테 따로 선물 받은 거예요. 아이거 아니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드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오할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도병 냄새와 간호사의 이름 호출 소리 사이 병원 복도에 우두커니 선체 말문이 막혔다. 엄마는 말다. 집이라면 마음 편히 과자 한 조각쯤은 허락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구나. 너희 집에서 엄마는 남이었구나. 그날 밤 오할머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녀 명의의 등기부 등본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다. 이 집 팔고 싶어요. 실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빨리만 팔리면 돼요. 그 누구도 몰랐다. 아들이 수년간 공짜로 살아온 이 아파트가 어머니가 가장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재산이 될 줄은? 예고도,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단호하게. 그리고 믿음을 완전히 잃은 죽은 듯한 눈빛 하나뿐이었다. 3주 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했다. 아들은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진짜 집을 파셨어요. 왜 저한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긴 저리 다 살고 있잖아요. 아, 너희 집이었니? 엄마는 그냥 아직도 등기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줄만 알았지? 잔잔하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처럼 꽂혔다. 아들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엄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디로 가라고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오할머니는 그제야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과 후회, 체념이 뒤섞인 눈물 어린 웃음이었다. 엄마에겐 이제 너희에게 줄 것도 끝도 없이 주고 싶었던 너그러움조차도 남아있지 않구나. 급히 달려온 며느리는 오할머니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집 팔지 마세요. 저리 다 잘못했어요. 이제는 반나절게요. 정말이에요. 오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타깝군. 내가 내 집 바닥에 이불 펴고 잤을 땐 허리가 아픈데도 아이를 안아주고 너희는 해외여행 갔을 때조차 그 어떤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그 과자는 12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엄마의 신뢰는 너희가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써버렸단다. 3개월 뒤 집은 팔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집이라 여겼던 곳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가 사정하고 변화하겠다고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남겼다. 효도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를 낳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오지 않게만 해다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도 몰랐다. 그 빨간 과자 상자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끝이 될 줄은? 3개월 후 점원이는 사라졌고 가족은 무너졌다. 오할머니가 집을 팔고 연락을 끊은 지 석 달이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하루만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들은 두비 일을 정해나며 편한 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집엔 더 이상 아이의 웃음소리도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도 해질 무렵 열리던 현관문 소리도 없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아들은 누나의 집을 찾았다. 혹시라도 어머니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누나는 그를 바라보며 나무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짧은 한숨만 내쉬며 말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진짜 필요한 건 엄마에게 용서받을 용기였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지.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집이 필요 없단다. 돈도 바라지 않아. 단지 너희가 엄마를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했을 뿐이야. 어느 날 밤 아들은 홀로 밥을 먹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밤 안은 고요했다. 그는 무심코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빨간 상자 속 그날의 그 과자와 똑같은 것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접시에 올리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한 조각의 과자. 너무 비싸서 쉽게 먹을 수 없었다. 어머니라는 존재. 너무 쉽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미안하다고 말할 계산조차 없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집도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아이의 땀을 닦아주던 그 떨리는 손. 평생 등을 굽혀 나를 키워준 그 허리는 다시는 살 수 없더라. 오할머니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다. 노년의 친구 몇 명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아침이면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바닷가에 앉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다. 더 이상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없다.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어머니 곁을 지킨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떠난 게 아니다. 단지 너무 아파서 더는 머물 수 없었을 뿐이다. 당신도 혹시 엄마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혹은 안아주는 걸 미뤄둔 적 있나요? 제발 엄마가 당신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을 퇴근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라이크와 SHI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단 한 사람. 그건 바로 천마입니다.